안녕하세요. 저는 78세 피부과 의사 최영우입니다. 45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피부를 마주했지만 이제는 제 피부를 천천히 돌아보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 피부는 진실을 말합니다. 지나온 삶의 흔적, 놓쳐버린 휴식, 그리고 과도하게 바르던 무언가들이 얼굴 위에 조용히 쌓여갑니다. 요즘 저에게 자주 들어오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피부가 정말 편안해 보이세요. 비싼 크림 바르세요? 어떤 시술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작게 웃으며 말합니다. 오히려 덜 합니다. 많이보다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입니다. 이 말을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그 말의 의미를 뼛속 깊이 실감한 한 환자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지연. 53. 2달 후 딸아이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얼굴이 너무 아파요. 화장도 못하고요. 심지어 수분크림도 따갑고 그냥 물도 닿으면 쓰려요.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 있었고 양볼엔 각질이 일어나 들떠 있었으며 입가는 벌어지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근 어떤 걸 써보셨어요? 그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안 써본 게 없어요. 백화점 브랜드, 유튜브 추천템, 약국 진정크림, 홈쇼핑 베스트셀러까지 다 해봤어요. 근데 할수록 더 뒤집어졌어요. 그녀의 얼굴이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먼저 지쳐버렸던 겁니다. 진료를 마치며 저는 어떤 처방전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 한 가지 제품만 딱 하루에 한 번만 바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얇게, 절대 문지르지 말고 그냥 언뜻이 밤에만 바르세요. 무슨 크림이에요? 피부과에서만 파는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마트에서 4,000원에 파는 그냥 바세린입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 싸고 끈적한 거요? 네, 딱 그겁니다. 이쯤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냥 바세린 바르면 되는 거구나. 그럼 나도 지금부터 바르면 되겠네. 하지만 잠깐, 그 생각은 멈춰주세요. 바세린은 그냥 바르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거나 모공을 막고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세린이 단독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세린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피부에 있는 수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즉, 이미 수분이 없으면 바세린은 단지 기름일 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지연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걸 지금 알려주시지 않으면 바세린만 바르다 또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처음 3일은 피부가 쉴 수 있게 딱 하나만 바르세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피부가 안정을 되찾은 후 그 다음에 바세린이 어떤 친구들과 함께 만나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진짜 회복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피부에 수분을 가득 채운 다음 그 위에 바세린을 얹으면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오랫동안 지켜줍니다. 그걸 해주는 성분이 바로 히알루론산입니다. 하지만 이건 2단계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또 어떤 피부엔 레티놀이라는 성분이 필요하고 다른 피부엔 나이아신아마이드나 달팽이 점액 같은 재생 성분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세린을 어떻게, 무엇과 어떤 순서로 사용해야 진짜 회복이 가능한지를 하나씩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아직 바세린 하나만 가지고도 피부가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순진한 기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바세린만 바르면 효과는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피부에 필요한 정확한 수분과 영양, 그리고 그걸 지켜주는 순서 속에 있습니다. 지연 씨는
바세린이라는 말을 듣고도 반신반의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동안 써봤던 수십 가지 화장품, 의심 많아진 마음, 무너진 피부 장벽, 그런 그녀에게 마트에서 파는 흔한 바세린 하나가 해결책이라니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기능성도 비싼 브랜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피부가 잠시 쉴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밤에만 세안 후 물기 머금은 상태에서 손끝으로 콩알 만큼 절대 문지르지 마시고 언뜻이만 바르세요. 그녀는 그 작은 통 하나를 마치 약속처럼 소중히 안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다시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진짜 좀 덜 아파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붉었지만 표정에는 약간의 편안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눈가엔 묘한 안도감, 거울을 다시 들여다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자신감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크게 바뀐 건 없다고 느꼈어요. 근데요, 씻고 나서 얼굴이 덜 따갑더라고요. 피부가 저를 미워하지 않는 느낌이랄까?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사실 둘째 날 조금 더 발라봤어요. 왠지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 바른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바세린은 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게 덮어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아, 저는 손으로 꾹꾹 눌러서 흡수되라고. 아니에요. 바세린은 흡수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피부 위에 수분을 지켜주는 얇은 보호막을 형성하는 게 전부죠. 즉, 수분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수분 크림도 같이 바르라는 거였군요. 맞아요. 단독 바세린은 수분이 하나도 없는 피부에겐 기름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피부 안이 먼저 채워져야 그 위를 덮는 바세린이 효과를 발휘하죠. 이쯤에서 영상 보시는 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할까요? 아닙니다. 바세린은 수분을 막아줄 뿐입니다. 내부에 수분이 없으면 막을 아무리 씌워봐야 지킬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건 바세린의 짝꿍, 즉 함께 써야 할 보습 친구들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히알루론산과 글리세린입니다. 이 두 성분은 피부 안쪽까지 수분을 끌어당기고 그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촉촉한 기초층을 만들어줍니다. 히알루론산은 자기 몸무게의 1000배 이상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수분 성분이고, 글리세린은 수분을 피부에 오래 유지시켜주는 수분 보존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연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밤에 세안 후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수분 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덮어보세요. 그럼 훨씬 촉촉한 상태가 오래가고 잔주름도 편안해질 겁니다. 지연 씨는 수첩을 꺼내 조심스레 받아 적었습니다. 히알루론산 바세린. 흡수 후 얇게 얹기. 정확해요. 바세린이 뭔가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역할이란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좀 더 뭔가 해보고 싶어요. 기초는 잡은 것 같은데 요즘 주름이 너무 깊어져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생 성분을 하나 추가해 봅시다. 바로 레티놀입니다. 레티놀은 피부 세포 재생을 도와 잔주름, 탄력, 모공 개선에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자극이 세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바세린을 활용하는 방법은 레티놀 앰플을 먼저 바른 후 그 위에 바세린을 살짝 덮어 자극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효과는 유지되면서 피부의 예민함은 줄어듭니다. 지연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바세린은 막이 되어주는 거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그 막은 단지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금 넣어준 좋은 성분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주는 역할도 해요. 지연 씨는 이제 밤마다 작은 루틴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안 수분 앰플, 레티놀 앰플, 바세린. 딱 5분이면 끝나는 그 루틴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피부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고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지연 씨, 여기서 더 조합을 바꾸면 지성 피부나 예민한 분들에게도 맞춤형 루틴이 가능해요. 지연 씨가 눈에 띄게 나아지기 시작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진료실로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선생님, 저도 그거 써볼 수 있을까요? 지연 씨가 말하던 바세린 루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중에는 그녀의 시어머니도 계셨고, 동네 친구들, 딸 친구의 어머니까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쉽게 바세린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먼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피부가 어떤가요? 화끈거리나요? 아니면 간지럽나요? 겉이 벗겨지나요? 아니면 속이 답답한가요? 왜냐하면 바세린은 모든 피부에 좋은 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지연 씨의 이웃이 진료실에 왔습니다. 그녀도 같은 루틴을 따라하고 있었죠. 선생님, 근데요? 이마에 좁쌀처럼 뭐가 막 올라오고 얼굴도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진찰해보니 그녀는 전형적인 지성 피부였습니다. 피지 분비가 활발하고 모공도 넓은 타입. 언제 바르셨어요? 아침에도 바르고 저녁에도 바르고 운동 전에도 바르고 나갔어요. 그 순간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바세린 당장 중단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에는 바세린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세린은 수분만 가두는 게 아니라 피부 표면의 피지, 열기, 각질, 땀까지 전부를 덮어버립니다. 그 말인즉 모공이 막히고 피부 안에 열감과 유분이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피부엔 산소가 부족해지고 결국 뾰루지와 트러블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타입의 피부에는 아예 루틴이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때 중요한 조합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아신아마이드입니다. 이 성분은 피지 조절, 홍조 완화, 트러블 진정에 탁월한 성분입니다. 지성여드름 피부를 가진 분들에겐 기름을 억제하고 피부톤을 균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최적의 기초 성분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무작정 바세린을 바르기보다는 세안, 나이아신아마이드 앰플, 수분 크림, 국소 부위에만 바세린을 살짝, 전체에 바세린이 아니라 건조한 부위에만 조심스럽게 바르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환자분, 볼과 턱 주변에 염증성 여드름이 꽤 심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바세린 써봤는데요. 처음엔 괜찮은 것 같더니 며칠 뒤부터 얼굴이 더 빨개지고 고름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분은 피부가 이미 염증 상태였는데 거기에 바세린을 진정제처럼 덮어버렸던 겁니다.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바세린을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염증을 가두는 일이 됩니다. 피부는 숨을 쉬고 염증은 밖으로 배출되어야 낫습니다. 그런데 바세린이 덮어버리면 염증은 안에서 더 곪고 퍼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엔 바세린을 전면 금지합니다. 그리고 대신 진정 앰플과 가벼운 수분 젤 크림으로 피부를 먼저 안정시키는 루틴부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조합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피부 재생과 진정에 탁월한 성분, 바로 달팽이 점액 필트레이트입니다. 이 성분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상처 회복과 홍조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예민하면서도 얇은 피부 혹은 시술 후 피부에는 달팽이 점액 앰플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소량 덮으면 놀라운 회복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요약해 드리자면
건성 피부 히알루론산 바세린, 탄력 저하 레티놀 바세린, 지성여드름 피부 나이아신아마이드 국소 바세린, 민감 시술 후 피부 달팽이 점액 바세린. 이처럼 바세린은 단독으로 쓰기보다 피부 상태에 따라 무엇과 함께 쓰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연 씨도 3주가 지나자 본인의 피부에 맞는 조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낮엔 수분 앰플만 쓰고 밤엔 히알루론산 바세린 루틴만 해요. 피부가 더 편안해졌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피부를 돌보는 법을 넘어서 스스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운 거구나. 지연 씨는 점점 피부가 편안해지는 걸 느끼면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낮에도 발라도 괜찮을까요? 좀 더 많이 바르면 효과도 커질 것 같아서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 씨, 바세린은 밤의 제품이에요. 낮엔 오히려 피부에 갇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녀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낮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입니다. 낮에는 햇빛, 자외선, 먼지, 미세먼지, 땀 등 수많은 자극 요소가 피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바세린을 바르면 그 기름막 아래 먼지와 피지가 갇히고 모공이 막히면서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바세린은 피부가 혼자 있을 때, 아무 말도 듣지 않을 때 혼자 쉬게 해주는 밤의 친구입니다. 실제로 또 다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회사원 이지윤 씨 39세. 온라인에서 바세린 루틴 영상 몇 개를 보고 좋다고 하길래 아침에 화장 전에 바세린을 발랐다고 합니다. 아침에 수분크림 바르고 바세린 덮고 그 위에 파운데이션 발랐더니 그날따라 화장이 뜨고 오후엔 얼굴이 번들번들하게 밀렸어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바세린은 메이크업 베이스가 아닙니다. 피부의 얇은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위에 화장품이 올라가면 들뜨고 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침 루틴과 밤 루틴은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실제 추천 루틴은 이렇습니다. 저녁 루틴 바세린 활용 루틴. 부드럽고 순한 세안제 사용.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 물기 제거. 히알루론산 또는 글리세린 함유 앰플 바르기. 레티놀 오나이아신아마이드 앰플 피부 타입에 따라 피부가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바세린을 얹듯이 덮기. 콩알만큼 절대 문지르지 않기. 빛나지 않을 정도의 얇기. 아침 루틴 바세린 제외. 가볍고 수분감 있는 제품 위주.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바르기. 바세린은 입술이나 팔꿈치 등 국소 부위에만 사용. 또 한 가지 흔한 실수는 세수 후 바세린을 바르는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수하고 수건으로 말리고 그 다음에 바세린을 발라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효과를 반감시키는 습관입니다. 세수 후 얼굴이 마른 상태는 이미 수분이 증발된 뒤의 상태입니다. 이때 바세린을 바르면 지킬 수 있는 수분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완전히 말리지 말고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바르세요. 그래야 그 수분을 바세린이 지켜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바세린은 바르는 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 저는 콩알보다 2배로 바르는데요. 좀 넉넉히 발라야 효과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바세린은 많이 바를수록 모공 막힘, 유분 과다, 피부 자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빛나지 않을 정도로 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눈가나 입가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눈가에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눈에 들어갈 위험도 있고 오히려 부어 보이거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연 씨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엔 뭔가를 더 바르면 내가 뭔가 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덜 바르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많이 해야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부는 조용하고 꾸준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많이가 아니라 맞게, 강하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게 진짜 피부 회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세린 얼굴 외엔 어디에 바르면 좋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바세린은 다음과 같은 부위에도 효과적입니다. 1. 목주름 부위. 수분크림 바른 후 바세린을 덧바르면 목의 얇은 피부를 보호하는 데 탁월합니다. 2. 팔꿈치, 무릎, 발뒤꿈치. 각질이 많고 건조한 부위에 바세린을 넉넉히 발라주면 부드럽고 매끈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손톱, 큐티클, 입술. 소량으로 보습 효과 극대화. 이제 바세린의 핵심 사용법을 정리하자면 첫째, 단독 사용은 효과가 적음. 둘째, 반드시 수분 제품과 함께. 셋째, 밤에만 사용하고 아침엔 금지. 넷째, 얼굴 전체보다 건조 부위 중심 사용. 다섯째, 얇게, 얇게, 또 얇게. 결혼식 날 아침, 지연 씨는 거울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는 몇 년간 꺼내지 못했던 화장대를 열고 딸이 선물한 파운데이션을 손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손가락으로 파운데이션을 살짝 찍어 볼에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화끈거리지 않았습니다. 각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거울 속 얼굴은 조용히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쁘다기보다는 이 얼굴이 참 나답다 싶었어요. 그날 그녀는 조금은 긴장된 얼굴로 식장에 들어섰고 딸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너 요즘 뭐 한 거야? 얼굴이 정말 편안해 보인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바세린 하나만 썼어요. 그리고 살짝 덧붙였습니다. 근데요, 그냥 바른 건 아니에요. 며칠 후 그녀는 병원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작은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얼굴보다 제 마음이 먼저 달라졌어요. 그 안엔 마트에서 산 바세린 한 통과 짧은 손글씨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피부를 덮었더니 제 안에 있던 두려움이 먼저 사라졌어요. 그녀의 변화는 진료실의 분위기까지 바꿔 놓았습니다. 소문을 들은 이웃, 친구, 시어머니까지 하나둘 병원을 찾아와 그 바세린 루틴 저도 해볼 수 있을까요? 묻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무조건 권하지 않았습니다. 피부 상태가 다르고 그에 맞는 루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세린은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만능이 아닙니다. 열감 있는 피부, 활성 염증이 있는 경우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쉼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작은 위로가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종종 문자를 보냅니다. 이젠 화장이 무섭지 않아요. 거울이랑 다시 친해졌어요. 덮어주는 게 이렇게 따뜻한 줄 이제 알았어요. 그 말들이 의사로서의 제 삶을 다시 반짝이게 했습니다.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치면 거칠어지고 기분이 좋으면 빛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면 얼굴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 얼굴을 다시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건 고가의 화장품이 아니라 손끝의 습관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바세린은 그저 그 습관을 만드는 첫 번째 한 걸음일 뿐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지금 거울 앞에 서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피부는 지금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언젠가 웃게 되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시죠. 감사합니다. 78세 피부과 의사 최영우였습니다.